네, 여러분들 3단원 이론 오시느라 좀 고생 많으셨어요. 참 내용이 이것저것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들 보신 내용들 문제로 확인할 건데 내용이 많아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문제 보면은 어렵지 않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다큐멘터리를 기획한대요. 위기에 빠진 고구려를 구하라. 위기에 빠졌대요. 어떤 위기에 빠졌을까? 자,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한 고국 원왕.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 원왕이 전사했었어요. 누구와 싸우다가 전사했는가? 고국 원왕의 파트너가 누구였었냐면요. 바로 백제의 근초고왕이었었죠. 자, 백제 전성기 당시의 모습이었었고 이 과정에서 고구려가 상당히 큰 피해를 겪었었다. 당시를 얘기하는 건데 그 왕이 아니에요. 좀 자세히 보면요. 그 고국 원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왕이다. 자, 그러면은 요 다음 왕이다라는 뜻이죠. 자, 이 왕이 위기에 빠졌었던 이 고국 원왕 당시 그 이후에 즉위해서 이제 고구려를 다시금 일으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어떻게 했나 보니까 불교를 수용했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태학, 이 교육기관을 설립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왕은 누굽니까? 바로 소수림 왕. 이 되겠죠. 자, 우리 고구려 관련된 그 왕의 순서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태, 고, 동, 미, 고, 소, 광, 장, 문 이런 왕들을 두 문자로 봤었는데 자, 소수림 왕이다. 고국 원왕 이후에 즉위한 바로 소수림 왕. 그래, 문제는 소수림 왕의 업적 다른 것을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이 소수림 왕은 고구려에 무너진 살림살이 이런 집안 단속을 했었다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가 바로 이거였었죠. 율령을 반포한다. 그래서 율령이란 것은 법을 정비하면서 왕을 비롯한 왕의 명령체계 이런 것을 정비하면서 이제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이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라는 게 바로 이제 집안 단속을 했다라는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왕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1번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다. 내려왔어요. 고구려가. 요게 바로 이후 장수왕 시기 남진정책이라고 봤었습니다. 2번에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였다. 병부와 상대 등, 병부는 국방부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중앙관청, 상대 등은 귀족의 우두머리 직책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신라 얘기예요. 그래서 신라의 누구 얘기냐? 법흥왕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법흥왕은 이제 2차 돈의 순교를 통해서 불교를 공인했었던 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3번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지방에 22개의 담로를 설치하고 왕의 이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래서 이제 중앙이 아닌 지방을 이제 장악하고자 하는 이거는 백제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누구에서 나오냐? 무령왕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자, 요 내용 또 막 계속 나올 건데요. 자, 서기라는 역사서, 백제가 굉장히 잘 나갈 때, 야, 우리 역사를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했었던 이 역시 백제, 그리고 근초고왕 전성기. 자, 이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수임왕의 업적을 고르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근 왕.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해년에 백제가 맹세를 어기고 외와 화통했대. 백제에 대해서 뭔가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왕이 평양으로 내려갔대요. 왜? 백제 외 이 세력들이 좀 뭔가 거슬렸나 봅니다. 그런가 진짜 한번 보자면 신라에서 사신을 보내서 아뢰기를 외인이 국경에 가득 차 성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명을 받고자 한대요. 귀부해가지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신라가
이 왕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인들이 와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떠받들어 드릴게요. 그 얘기예요. 신라가 이 왕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 외인들 때문에, 이 외인들 때문에 외가 신라에 침입해서 신라가 어려웠나 봐.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왕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백제가 끌어들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은 백제 왕이 아니었었던 거죠. 바로 누굽니까? 고구려 광개토대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광개토대왕 당시에 신라에서 도움을 요청했었잖아요. 왜? 왜가 침입해서. 그치? 이때 신라의 왕이 누굴까요? 응? 누굴까요? 예. 대답 잘하셨습니다. 내물마립간이에요. 내물마립간 당시 광개토대왕과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봤었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왕이 도와주러 갔대요. 누구를요? 신라를요. 그래가지고 외적이 퇴각했대. 어이구 다행이다. 광개토대왕께서 이렇게 큰 활동을 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가야 역사가 뭔가 요동친다라는 것을 봤었을 텐데, 예, 외적이 어디로 퇴각했냐? 금관가야 지역으로 퇴각할 거예요. 그래서 금관가야가 크게 쇠퇴할 것이다. 자, 이 얘기 가야편에서 다시 나올 건데 광개토대왕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광개토대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요거는 신라 진흥왕 시기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병합이다라는 거는 완전히 우리 영토로 확보해서 멸망시켰다 그런 얘기인데, 신라 진흥왕 때 대가야 지역을 신라가 완전히 점령하게 된다라는 것을 받고 가야연맹이 해체된다라고 봤었습니다. 이건 이후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2번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아까도 봤는데 좀 아까 문제에서 누굽니까? 고구려 장수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3번에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이분도 계속 나오고 있네요. 백제의 무령왕. 예. 지방에 22담로 설치해가지고 이제 왕족들 파견하는 거죠. 자, 4번에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영락이라는 한국사 최초의 연호다. 어느 왕 때요? 광개토대왕 시기에. 자, 영락이라는 연호를 최초로 사용하게 됩니다. 5번.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다. 낙랑군이 뭐지요? 이거 고조선을 멸망시켰었던 한나라가 설치한 4개의 군현. 자, 이 낙랑군 대표적이죠. 자, 이런 것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다. 이거는 고구려 발전 초기 나왔었던 정말 미친 듯이 영토를 확장했었어요. 미천왕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볼게요.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 왕은 또 누구일까요? 보니까 신라성을 빼앗네? 북위에 사신을 파견해? 백제의 도성을 함락시켰네? 백제의 도성을 함락시켰다. 도읍지를 함락시켰다. 그 얘기인데요. 백제와 신라 모두를 공격하고 있죠. 그리고 이 왕이 어느 나라인가 보니까 고구려 왕이에요.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요렇게 막 찾아봐야 돼. 예. 숨은 그림 찾기로 여러분들이 단서가 여기 있네 라는 것을 찾아내시면 돼요. 아, 고구려 왕인데 신라와 백제를 모두 공격했구나. 그 다음에 중국의 북위라는 이런 국가와도 교류하면서 당시 남조와 북조, 자, 남북조와 모두 교류하기도 했었던 그 내용이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백제 당시 계로왕이라는 왕이 북위의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작성했었다라고 봤었잖아. 근데 이미 교류하고 있었다고. 누가요? 뭐 쓰면 될까 여기에? 장수왕. 고구려 장수왕은 백제와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바로 남진 정책을 취하게 되죠.
도읍지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기고 그래서 이 신라와 백제와 신라가 이 동맹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리고 백제는 도성을 함락시켰다. 뭐예요? 백제 한성. 그리고 당시 계로왕이죠. 예, 그래서 장수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구려 장수왕에 해당되는 내용을 골라보자. 자, 1번에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이게 정답이죠. 기존의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했어요. 왜요?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남진 정책, 고구려 장수왕에 해당한 내용이었습니다. 2번,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다. 좀 아까 봤는데 누굽니까? 고구려 미천왕. 3번,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자, 을파소라는 이 신하가 건의를 했었죠. 그래서 백성들을 도와주고 곡식을 내어줍시다. 이게 이제 진대법이었었어요. 자, 이 왕은 고구려 고국천왕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었어요. 4번,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호 사용. 요거는 좀 아까 봤던 것처럼 광개토대왕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었죠. 5번에 전진에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고구려가 불교를 수용하였다. 자, 앞서 1번 문제에서 우리가 봤었는데 불교를 수용했다. 이거 말고 또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했었다. 위기 상황에 고구려를 구하라라고 봤었던 이 고구려 소수림왕 당시의 내용으로 살펴봤었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죠. 4번 문제. 오! 가나다를 순서대로 내려보자. 야, 가나다를 잘 한번 파악해서 선후관계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가를 보니까요. 온달이 왕에게 아뢰기를. 온달이라는 사람이 나왔네요. 바보 온달 평강공주 그 온달. 예, 신라. 그래서 신라를 응징하기 위해서 지금 단번에 우리 땅을 다시 되찾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온달은 전사하게 되죠. 자, 우리가 고구려 관련된 왕을 앞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대고동, 미고소, 광장문. 자, 이렇게 순서가 있고 요 다음에 영양왕이라는 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어요. 그죠? 자, 영양왕 시기에 온달이 신라에게 빼앗겼었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였으나 전사하고 말았다라고 봤었죠. 자, 요 사이에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 연합군에게 한강역을 상실했었다. 그래서 다시 되찾으려고 했었던 거지. 한강역을 고구려가 완전히 확보했었던 거는 장수왕 시기 때였었다가 이후에 상실하고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온달이 출전했으나 결국에는 전사하게 되었다. 그 얘기였었어요. 나에 보니까 10월에 백제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했대요. 누가 왔어요? 백제왕이 평양성을 공격했답니다. 그래서 왕이 열심히 싸웠어요. 군대를 내서 막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서거 죽었어. 백제왕의 공격으로 왕이 죽었다. 누구죠? 누구긴? 이 백제왕은 근초고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죽은 왕은 고구려의 고국원왕이지요. 그렇죠? 자, 고국원왕 어딨냐? 대고동, 미고소 여기 있어요. 고국원왕. 요 시기 때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봤었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나가 되겠네. 앞서가 여기가 지금 가가 되겠고요. 다를 보겠습니다. 9월에 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하여 한성을 함락하였다. 자, 이번에는 이 왕이 백제를 침략해서 한성을 함락시켰대요. 오, 그래, 복수했구나. 백제왕 죽였대요. 아, 괴로워, 어떡해. 바로 장수왕 시기 때 고구려가 공격해서 백제 계로왕을 죽였죠. 그지? 요게 바로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다가 순으로 고구려의 역사를 파악하세요 라는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왕은 또 누구일까요? 당신들은 누군지 한번 보자. 고구려가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왕이 이를 듣고 폐하 강가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왕이 어찌됐건 간에 고구려가 침략하니까 매복을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급히 급히 치니까 고구려 군사가 패했대. 오? 고구려가 졌네?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요. 태자와 함께 정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입했대. 고구려 침입했어. 어디? 평양성. 고구려 왕 사유라는 이 사람이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와, 이제 뭔지 알겠다. 고구려랑 이 왕이 막 싸웠는데 결국 고구려 왕이 죽었어요. 누굴까? 바로 이 왕은 백제 근초고 왕이 되겠죠. 평양성 전투에서 이 고구려 왕이 누구예요?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공격해서 결국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왕은 백제의 근초고왕이 되겠습니다. 백제의 근초고왕을 찾아보자. 1번,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자, 미륵사 창건은 저 뒤에 무왕이라는 왕, 그렇죠? 익산의 도읍을 천도하려고 했었던 왕, 이 왕에서 봤었습니다. 2번,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대야성을 비롯한 여러 성을 함락시켰던 것은 백제의 마지막 왕, 마지막 불꽃. 하지만 마지막 함락되게 된다. 백제 의자왕입니다. 3번, 동진으로부터 전래된 불교를 수용하였다. 백제의 불교 수용은 침류왕. 예. 4번, 사비로 천도하고 어디에서요? 백제의 도읍지는 이렇게 가죠.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고요. 그리고 사비로 천도하게 되죠. 이게 백제 도읍지 변천인데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했었던 거는 계로왕이 죽고 백제가 고구려에 쫓겨서 문주왕 때 이를 천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비로,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했었던 거는 백제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백제 성왕 때 사비로 천도하게 되죠. 국호도 남부여로 개칭했었다. 5번,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예, 고흥의 서기, 이게 바로 이제 앞서도 몇 번 나왔었던 건데요. 백제 근초고왕 시기 때 우리 잘 나간다. 역사서 편찬하자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왕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백제 25대 왕이래요. 누군지 한번 보자. 무덤 발굴 얘기가 나오는데요. 무덤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이건 여러분들 문화편에서 볼 건데요. 벽돌로 쌓아 올린 무덤이에요. 아직은 안 봤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가 되게 궁금하죠? 자, 이 왕은 무령왕릉이거든요. 근데 무령왕임을 알 수 있는 다른 단서 없습니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백가의 난을 평정하고 이건 모르겠어요. 넘어가도 됩니다.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22담로 설치 왕족의 파견이다. 그래요. 그래서 무령왕이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다. 그럼 무령왕의 업적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1번,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이거 아까 본 것처럼 백제 무왕입니다. 무령왕 이후, 성왕 이후에 등장하는 왕이에요. 2번, 중국 남조 양과 교류하였다. 그래, 우리 백제가 집안 단속을 하자. 22담로 파견, 22담로 설치 파견. 그리고 이제 중국의 국가와도 긴밀하게 지내자. 야, 그래, 중국 남조 양과 교류하였다. 이거 여러분들 무슨 사진 하나 봤었는데? 뭐야? 양과 교류하였다. 이게 무령왕인데요. 중국 남조 양과 교류했었던 그림이 있었잖아요. 백제 사신 막 그려진 거. 이게 바로 이제 양직공도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2번이 정답이죠. 3번.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했다. 근초고왕. 아까 봤었네요. 그 다음에 4번에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였다. 백제가 중국의 동진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건 침류왕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 자, 5번에 사비천도 행정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자, 요거는 성왕 시기의 내용이 되겠죠.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절에 해당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백제 26대 왕 명농이래요. 굉장히 뭔가 좀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봐. 그래요? 자,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겼대요. 백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비로 천도를 했대요. 그런데 말이에요. 관산성 부근에서 신라 복병에게 목숨을 잃으셨대요. 어떡하면 좋아. 너무 슬프다. 이분 누굽니까? 백제의 중흥을 이끌었었던 백제의 성왕이 되겠죠. 이때 신라의 왕이 누구였었죠? 백제 성왕을 누가 죽였습니까? 당시 신라 진흥왕, 신라 전성기 시기죠. 예, 한강역을 완전히 확보했었던 신라 진흥왕. 자, 이때 성왕을 살해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자료의 왕이다라고 하면은 백제 성왕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1번에 국호를 남부여로 계칭하였다. 우리가 고구려를 물리치기 위해서 진짜 부여의 후손이다. 남쪽의 부여다. 라는 것을 강조했었다. 그래서 백제의 성왕의 업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었죠. 2번에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이거 계속 나오네요. 백제 무왕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번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겠다. 이것도 계속 나오네요. 예, 백제 근초고왕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4번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했다. 대야성 함락은 앞서 잠깐 나왔었는데 윤충 그래 이때 활약했던 백제 장수인데 언제냐? 의자왕 시기 백제 마지막 왕 때 신라에게 막 일격을 가하고 있었던 당시 모습이고요. 요건 다다음 단원에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5번 동진에서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백제 침류왕이라는 왕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거 시기를 또 파악하는 거예요.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가, 백제왕 모대가 사실을 보내서 혼인을 청했대요. 이 아저씨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백제왕이구나. 근데 혼인을 청했대. 상대는 신라왕. 신라왕이 어떤 귀족의 딸을 시집을 보냈대요. 그러면 백제와 신라가 혼인으로 이렇게 엮이게 되네요. 혼인동맹이죠. 혼인동맹. 백제와 신라가 결혼동맹을 맺은 겁니다. 자, 당시 백제는 동성왕이라는 왕이고 신라는 소지마립간이라는 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인가 이렇게 봤었거든요. 백제는 왕이 고근, 침, 비, 개, 문, 동, 무, 성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동성왕, 그 다음에 신라는 내, 눌, 소, 지, 법, 진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지마립간 요 시기구나. 이 둘이 만나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 자, 이때 왜 그런 겁니까? 이유는 고구려 장수왕 남진 정책 때문에 백제와 신라가 이렇게 일치 단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나를 볼게요.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거느리고서 구천에 이르렀다. 신라 복병 만나 싸우다가 살해되었다. 신라 복병을 만나서 살해됐대요. 신라를 습격하려고 왕이 직접 갔다가 신라에게 왕이 살해됐대. 시호는 성이라고 했대. 나와 있네. 성왕입니다. 성왕의 파트너 진흥왕이죠. 그치? 그래서 당시 성왕이 진흥왕에게 살해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 1번에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요거는 고구려 미천왕 시기에 해당하는데요. 미천왕은
그 이전에 해당합니다. 2번에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던 거는 침류왕식이죠. 그래서 동성왕 이전에 해당합니다. 3번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으로 왜를 격퇴하였다. 이 고구려 왜군을 격퇴했었던 광개토대왕 얘긴데 광개토대왕은 장수왕 앞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역시나 가나 앞에 있습니다. 4번에 고구려가 동옥저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거는 고구려 태조왕 때예요. 고구려 태조왕 때 이렇게 영토를 초반부에 확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장수왕 이전이니까 역시나 가 이전이죠. 5번에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수복하였다. 한강 유역을 수복했었던 게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 요 시기에 해당하는데 결국에는 파국을 맞게 되었었던 거죠. 수복을 했다가 나처럼 파국을 맞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밑줄근 왕의 업적, 왕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 신하들로 아뢰기를 신하들이 뭐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나 봐요. 아이 뭐 좋은 거예요. 아이 뭐 좋은 거예요. 합쳐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아이 그래요? 이거 나라 이름으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 이름으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라라는 이름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왕께서는 이거를 나라 이름으로 확정해 주세요. 그래서 신라국왕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호를 신라로 확정했구나. 이분께서는 뭔가 이름 덕후 같은 냄새가 나시는 이 신라의 왕이었었다. 누굽니까? 바로 신라 지증왕이죠. 그죠? 자, 신라 지증왕이다. 자, 신라 지증왕. 신라 지증왕은요. 나라 이름을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그 다음에 중국식 왕호를 사용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 외의 어떤 업적이 있는지 신라와 관련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1번에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신라의 국방부 역할하는 병부, 군사를 관장하는, 군사를 관리하는 이런 중앙관서예요. 관청이에요. 율령을 반포하였다. 제도 정비를 한 거야. 자, 이거는 신라 법흥왕 시기에 등장하고요. 앞서 보기 문제에서 봤었습니다. 2번에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산국, 지금 울릉도, 독도 일대, 이 일대를 신라 영토로 확장했었던 이 시기가 바로 지증왕 시기 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번 대가야를 병합하여 영토를 확장했다. 대가야 지역이 신라에게 완전히 정복됐었던 거는 신라 진흥왕. 4번에 국학을 설립하여 유교 교육, 유학 교육을 진흥시켰다. 이거는 우리 아직 안 나왔는데 뒤에 나오는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등장하는 되게 힘센 왕이 있어요. 신문왕이라는 왕이 뒤에 있을 겁니다. 5번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자, 황룡사 9층 목탑 요거는 뒤에 우리나라 문화유산 나오는데 다시 나올 건데요. 선덕여왕 당시에 만들어진 우리의 큰 문화유산. 요거는 지금은 없어요. 저기 고려시대 때 몽골 침입해가지고 이게 확 없어지고 터만 남아있는데 아무튼 신라 선덕여왕 때 이런 걸 만들었구나. 자, 답은 신라 지증왕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왕께서. 자, 한번 볼게요. 금관국의 김구해가 세 아들과 함께 보물 갖고 와서 항복했대요. 금관국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항복했대요. 뭐죠? 금관가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금관가야가 지금 신라에 항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금관가야 그리고 대가야
자, 가야 얘기해서 이 두 가야를 집중적으로 다시 볼 건데 금관가야가 이제 항복하는 거는 언제냐? 신라 법흥왕 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대가야는 마찬가지로 신라인데 진흥왕이에요. 뻐꾸기는 뻐꾹 울죠. 아니, 뻐꾸기는 뻐끔 운다. 예. 금강가야는 법흥왕 때 항복한다. 그래서 법흥왕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흥왕 때 있었던 일을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1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거 아직 안 봤어. 이것도 뒤에 나오는 신문왕이라는 이 왕 때 등장할 거예요. 2번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하였다. 예, 신라 법흥왕 때 건원이라는 연호를 쓰고요. 진흥왕 때는 개국이라는 연호를 쓰기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 법흥왕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주세요. 3번 지방에 22담로를 두어서 왕족을 파견하였다. 이건 뭐였죠? 백제 무령왕 내용에서 봤었죠. 4번 독서 삼품과를 시행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이것도 아직 안 봤어요. 이거는 신라 통일된 이후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원성왕이라는 왕 때 요 얘기가 뒤에 나올 거예요. 5번에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했다. 이거 또 나왔네요. 반갑다. 이제 조금 뭔가 친해지는 것 같은데 선덕여왕 당시에 해당하는 내용.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미줄군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담당 관청의 명에서 월성의 동쪽에 새 궁궐을 짓게 했는데 그곳에서 황룡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계획을 바꿨대. 어떻게? 사찰을 지었대. 황룡이라는 이름을 내줬다. 뭘까요? 황룡사를 건립했다. 라는 내용이야. 다음에 거칠부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 문서를 모아서 국사를 편찬하였대요. 거칠부라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국사라는 어떤 책을 만들었대요. 예. 자, 황룡사를 건립했다라는 것. 황룡사 구축 목탑은 선덕여왕 때인데 그 전에 사찰, 즉 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야, 우리나라 잘 나간다. 이 나라 역사를 정리하자. 신라의 역사서인데, 자, 이게 신라 진흥왕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신라 진흥왕 때는요, 화랑도 정비하고 황룡사 만들고 그리고 한강유역 차지했다가 이제 백제 성왕이랑 티격태격하고 성왕이 죽죠. 그때 진흥왕. 그리고 역사서 국사를 편찬하기도 했었다. 자, 그러면 신라 진흥왕과 관련한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1번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요거 앞서 봤었는데 지증왕, 신라 지증왕 울릉도 일대 정벌했다 이거지. 2번에 예성강 이북에 폐강진을 설치했다. 이건 사실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이건 나중에 선덕양 말고 어떤 선덕왕이라는 왕이 또 있는데, 예, 그때 뭔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거는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 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3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거 뒤에서 다시 나온다라고 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분이 신문왕, 뭔가 되게 중요한 왕인가 봅니다. 자, 4번에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하였다. 그래, 청소년 조직 화랑도를 국가의 조직으로서 막 지원해주고 삼국통일 과정에 활약하도록 이제 이렇게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흥왕이요. 5번, 2차돈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누굴까요? 2차돈의 하얀 피가 불교를 공인해서 신라를 불교 국가로 만들고자 했었던 불법을 흥하게 한다. 법흥왕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 다음 비석을 세운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지금 보니까 적성이라는 곳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비석을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와, 딱.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를 순수했대. 순수해서 순찰했다라는 거죠. 순수비를 만들었나 봐요.
신라 진흥왕이 한강 상류를 차지하고 한강 하류를 차지하면서 백제도 공격하고요. 그리고 가야 일대도 점령하고 함흥 일대까지 점령하죠. 그래서 진흥왕 때 영토가 이렇게 됐었던 거 기억하세요?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봤었는데 아 그래 진흥왕 시기 때 단양 적성비 그리고 북한산 순수비를 비롯한 4개의 진흥왕 순수비 아 그래 이 왕은 누군가요? 진흥왕 우리 잘 알고 있는 신라의 왕입니다.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왕이다. 진흥왕 때에 해당되는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아, 이 아저씨 또 나왔네요. 뒤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조금 이제 이미 미리 친해진 것 같아요. 신문왕이라는 왕입니다. 2번 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대가야는 진흥왕 시기 때 신라에 완전히 병합되더라. 3번 병부 등을 설치하여 지배체제를 정비하였다. 국방부의 역할 해당하는 병부. 자, 요거는 신라 법흥왕 때 정비되는 기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4번에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설치하였다. 이것도 뒤에 나오는데요. 이 외사정은 지방 관리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파견한 건데 요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이분은 문무왕이라는 왕입니다. 삼국 통일을 달성했었던 그런 왕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예, 이름 덕후네요. 신라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중국식 왕이라는 이런 칭호 누굽니까? 지증왕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뭐 조금 난해한 문제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면은 내용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 문제를 통해서 잘 정리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저는 다음 강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